네, 지난달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달라. 이런 민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올렸는데요.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이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합니다. 구하라 씨의 친오빠시죠. 구호인 씨 직접 연결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구하라 씨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네, 둘이가 각별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. 네, 아직도 하라가 옆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네. 그 국회에 직접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리셨어요. 이참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이 청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. 현재 그 상속 결격 사유가 제한적으로 몇 가지 안 됩니다. 네, 유서를 조작한다거나 살해를 한다던가 이 몇 네. 가지 안 되는 항목 중에 저희가 이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, 네. 그리고 이제 기업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. 음. 그 내용을 좀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기본적으로 구하라 씨와 구호인 씨 어머니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? 제가 11살 그리고 동생이 9살 때 네. 친모께서는 이제 집을 나가신 후로 네. 저희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, 그러니까 저희를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. 한 번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네, 저희가 먼저 찾았죠, 동생이. 음. 그러면 그때 11살이었고 동생은 9살이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성인이 돼서는 만나셨습니까?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의료진의 치료를 권해서 그때 동생이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. 이 나중에 구하라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머니께 연락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락을 하게 된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어, 부모님 9살, 11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.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의 생계는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하신 겁니까?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. 그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건설업 쪽 일을 하셨어요. 네네.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남매는 이제 할머니 고모부 집에 맡겨지게 되었었습니다. 그리고 네.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. 음.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당시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? 제가 이제 동생한테 들었는데, 그러니까 네.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질 않았었어요. 네. 네네. 친모의 반응 이제 잘 모르겠으나 그 음. 동생은 음. 만나고 나서도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았었다고, 괜히 만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괜히 만난 것 같았다. 네. 그럼 어머니가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셨나 봅니다.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. 아마도 우셨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,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저한테 이제 동생이 페이스톡을 걸었었거든요. 이제 네, 그때는 네. 우셨었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이후로 또 이제 연락이 계속 없었던 상황 같고요. 네.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장례식 때 어머니가 오셨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때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? 그 어렸을 때 저희를 버리고 먼저 찾지도 않았던 친모께서 네. 그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동생 지인들에게 음, 그 자신이 하라 엄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황당하면서 화가 났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상주복을 못 입게 했었는데, 네. 그 증거 수집이라도 하듯이 막 그 대화 도중에 휴대폰도 녹음을 하시고, 네. 그리고 저한테 이제 식장에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후회짓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
도대체 그러니까 딸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왜 하는지 이제 그 순간들이 모두 악몽 같았습니다. 자꾸 그 불편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 구호인 씨 같은 경우는 장례식 때 어머니를 본 게 그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신 거겠네요. 저는 이제 동생이 만나고 나서 제가 18년 3월 정도에 결혼을 했었는데 네. 그 동생이 이제 결혼식 한 달 전에 그래도 친모를 한번 만나보라고 저희한테 권유를 해서 저도 이제 만났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동생이 최근 그 극단적인 선택 뉴스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친모를 뵙고 나서 그 다음 뵌 게 이제 장례식장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봤고 또 장례식 때 어머님의 모습이 뭔가 증거를 수집한 듯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. 네. 어쨌든 구인 씨가 11살 때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사실상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장례식에 나타난 이후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. 네, 그 친모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진 않으시고요. 네.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네. 그 5대 5로 그 상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5대 5로 상속 주장이요. 네. 그럼 친모가 5, 나머지 5는 이 오빠께서 네, 저희 아버지 거 상속을 저한테 받아 이제 저한테 5가 있습니다. 현재. 대리인을 통해서 구인 씨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? 그 부동산 거래건이 있었는데 네. 그 부동산에서 이제 원래 친모께서 오셔야 됐는데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 두 분께서 오셨어요. 네. 그 이후로 어머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? 네, 그 장례식장 이후로 제가 전화를 한 6통 정도 했었는데 네. 다 안 받으시더라고요. 전화도 안 받고. 네,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이번에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.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. 네.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 법을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결국은 법사위까지 회부가 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하라 씨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? 네, 아쉽게도 저희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구하라라는 이름이 이와 같은 일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오빠로서 그냥 동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구하라 씨에 대한 마지막 선물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SNS에 하라 씨 남자친구였던 최종범 씨를 엄벌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네. 최종범 항소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. 어떤 부분입니까? 그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네. 그 구하라법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최 씨 사건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갔었어요. 네. 근데 그 일단은 집행유예 받고 나와가지고 그 반성의 기미라고 볼 수도 없는 미용실을 오픈하고 이제 오픈 파티하는 거를 SNS에 올리는 등 네.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분노를 금치 못했었습니다. 집으로 나와서 파티하면서 아주 일상을 무리 없이 지내고 그 사진들을 또 SNS에 올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? 최종범 씨가요? 네, 그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. 참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진 보시고 보도 보시고 이 친오빠께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?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네. 동생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은 오히려 이제 저를 걱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잘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괜히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. 오히려 동생이 오빠를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었겠군요. 네. 사실 이제 최종범 씨의 어떤 재판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데이트 폭력,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, 뭐 N번방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. 네. 이런 뉴스를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. 어떠십니까? 네, 최근 이거 뉴스를 보면서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네. 이게 약간 강력한
법이 생겨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참 동생을 떠나보내고 여러모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지금 또 어머님과도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인데요. 네.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달해 주시죠.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지지를 해주시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있어요. 네네. 그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 말씀 인사를 드리고 싶고, 네.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또 법사위 회부됐다고는 하지만 법이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. 마음을 네. 단단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9577번님이 문자 주셨어요. 마음이 아픕니다.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는 게 쉽지는 않은 여정이겠지만 용기 내시라고 저도 응원합니다. 이런 문자. 많은 청취자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오늘 힘드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구하라 씨 친오빠이신 구호인 씨였습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